반갑습니다. 6월 9일 붙잡아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은 대충 감 잡으셨죠? 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귀한 분을 또 오늘 모시지 못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재미있게 또 테마주 진단 시간을 풀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 동향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확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지수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그닥 새로울 것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매도가 또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입장들도 괜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해소 기대감들이 또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올해 안에 그 금리 인하를 또 진행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072포인트로 마무리됐네요. 2072포인트.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단기적 반등의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줬다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저항대가 위쪽 2150선 위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 지수가 단기적 반등 가능성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기관들이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점 지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크게 확신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세게 올라갔네요. 이제 월요일 내일이 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이평선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골드크로스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저항대가 가까이 있지만은 단기적 반등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는 저기 그 만기일이 있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가 춤추는 날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 또 올라가고 나면 또 내려와야 되는 그런 변동성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전강 후약 이런 정도, 아니면은 현 시점에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그 좀 지루한 형태의 횡보 흐름,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좋은 종목들을 계속 발굴해서 데리고 간다, 이런 느낌들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테마주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돼지 열병을 봐야 되겠죠. 우리 돼지들 정말 불쌍한데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돼지들. 네, 우리 돼지들이 그래도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그 귀여울 텐데 이 돼지 열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 쪽을 휩쓸고 지금 북한 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농가 방역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또 이제 석회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생석회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관련 종목이 이제 백광 소재가 있습니다. 이 백광 소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진단을 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단기적 고점대가 부딪히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단기적 고점 라인대, 여기 저항대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라인에 부딪히는 모습이 있는데 단기적 이슈가 세게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요 라인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단기적 매도를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뭐 돼지 열병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성에서 비중을 약간 줄여놓고 대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런 진단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백광소재라는 기업이 이 생석회 쪽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1등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돼지 농가에서 석회수가 방역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런 것들 미리 사놓거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날 주가의 어떤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 좋아 볼게요. 보게 되시면 잔량은 23만 주네요. 많지 않은 잔량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잔량이 23만 주 정도라면 거래량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죠. 그러면 이게 월요일날 만약에 갭상승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농가 쪽에서의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고요. 신규 조건은 지금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도 따라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도 따라가시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시는 건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매도를 조금씩 해 나가시면서 종목을 보유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고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5,000원 정도 잘라가지고 지지선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관점, 신규 매수는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회 관련한 종목이 또 있어요.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는 지난번에 이제 대북 관련주로 해서 작년에 한번 시끄러웠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 기업이 갑자기 이제 석회석 관련한 부분으로 떠오른 게, 이 기업이 이제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석을 캐내는 광산을 운영하고 있어서 당장 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바로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이죠. 백광소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일단 단기적 상승 기조를 타고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돼지열병이 이제 바로 턱 밑에까지 왔잖아요. 코앞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종목으로 구분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동성이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대 이런 라인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도 이제 침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위쪽에서 이제 팔아먹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라인에서는 차익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뭐 아까 전에 백광소재 같은 경우도 잔량이 조금 부족한 형태의 모습이었고 흐름 자체가 뭐 강하게 뛰어 올라서 뭔가 큰 이슈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좀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차익 매도를 같이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줄여가지고 보유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신규 접근은 절대로 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멘트는 일단 보유 관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차익 매도 의견들을 같이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종목부터 볼게요. 네, 체시스입니다. 체시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방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석회에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방역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한 차례 올라섰다가 횡보,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단기 급등주이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 지금 이거는 갭 상승했기 때문에 요 라인, 2,500원 라인을 다시 지지선으로 재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은 이제 상승에 대한 모습이 진행된다라고 본다라면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2,500원 지지선으로 보고 계속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신규 접근 따라가지도 못한 주식을 뭐 하려고 진단하느냐. 사회상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데 왜 사지도 못할 종목을 진단하느냐가 아니라 누군가는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얻어가시는 거지 절대적으로 뭐 매수 추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진단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신규 접근은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지지선은 2,500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돼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이제 5G 보도록 합니다. 지금 삼성에서 뭐 6G를 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5G가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작년보다도 올해 이 투자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게 될 테고요. 내년이 되면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냐면 초기에 일단 다 집어넣는 상태에서 이제는 유지보수라든지 또 신규 장비가 들어가는 어떤 횟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이죠. 점점 물론 5G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장비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RTech 먼저 볼게요. 이 FRTech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 지난번에 한번 진단해 드린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너무 좋죠. 지지가 완전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반등이 나가도 이상하지 않다. 계속 홀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드렸을 겁니다. 자, 계속 홀딩 하셨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이제 저항대에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상한가로 뚫어냈기 때문에 잔량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20만 주 많지는 않네요. 잔량이 많지 않다라면 또 이런 식의 이런 형태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상한가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패턴은 학습 효과로 다져진 형태의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갭 상승 위에 그냥 바로 뚫어버려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버릴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 포인트만 봐서는 만약에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오든 대응 전략은 갭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이면 보유 관점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면서 윗꼬리가 달리든 거래량이 동반되는 음봉이 나오든 이런 포인트에서는 단기 조정을 의심하는 단기 차익 실현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항대에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더 이런 것들을 강조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RTech은 5G 관련한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한가 마감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흐름에 따라서 월요일날 나오는 대응 부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다시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네, 상한가 종목은 따라가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오이솔루션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상승 추세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탄력이 약간 둔화되었다라고 좀 이제 이야기할 만한 위치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이게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67,0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죠. 이게 7,000원대, 8,000원대, 만원대 이런 가격이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 나타난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격이라면은 이제 조정을 한번 잡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추세가 5일선, 21선, 61선을 그냥 균일한 어떤 그 지지점을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5월 중반부 들어가면서 갑자기 팡팡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것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변동성이 커지는 자리가 오게 되면 변곡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려가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변동성, 지랄을 한다.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심각한 변동성을 보인다. 그러면 변곡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이제 변동성에 노출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변곡점 구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벌어진 이격도를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을 한번 병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물량들을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량을 절반 이상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들은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시에 매도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요, 지금 매도 의견을 좀 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 따라 들어가시면 곤란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단기 고점 주의보. 역시 지금 이제 두 종목을 볼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종목도 테마가 엮여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좀 볼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이 국일재지입니다. 그래핀 관련한, 이제 꿈의 신소재라고 그러죠. 네,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 관련한 종목인데, 자, 1,000원짜리가 5,600원까지 500%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어때요?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죠. 저점부터 대비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량적으로 치게 되면 기관들 매도는 좀 나왔지만 외국인들 매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이 횡보의 조정이 조금 느긋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평선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대한 부분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결과적으로는 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없어요. 나중에 가더라도 조정, 이격을 줄여주는 조정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 이후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 차익 매도를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경고 딱지까지 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의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피했다가 재접근을 나중에 생각해 보시거나 그렇게 가시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가 딱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은 좀 시끄럽긴 하죠. 그래핀 논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구글과 현재 협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되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안심을 좀 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라는 것은 일단 그동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데드 나왔기 때문에 60일 지지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여기 살짝 꺾였죠. 네, 21 이평선 꺾였단 말이에요. 이평선의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 지수가 일단은 조정을 좀 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나마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 당연히 안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차익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샘코라는 종목, 최근에 아주 뜨거운 종목이었죠. 근데 샘코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는 순수하게 그냥 삼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 유중은 악재 아니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삼자라는 게 앞에 붙어 있으면은 유중은 그냥 유중은 유중인데 그냥 유중이 아니라 제 3자가 그냥 단독적으로 단독적으로 이제 유중에 참가하는 부분이라서 주주들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 사람만 됩니다. 그래서 권리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보통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되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요일 날의 주가를 좀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슬슬 잘 올라가다가 뭐가 나왔어요? 거래량을 동반한 윗골이 길게 맞은 침. 이거는 뭐냐면 안 하던 짓입니다. 안 하던 짓. 왜 잘 올라가던 주식이 저런 모양을 갑자기 보였을까? 이제 경고 딱지, 빨간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하다라는 의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에 노출됐을 때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놨죠. 주의, 경고, 위험,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 걸어놓게 되면서 거래 정지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이제 거래 시간을 30분에 한 번씩 줄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달 내내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고 나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 딱지가 붙어있는 종목들은 절대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매도를 그대로 연결해서 보실 것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매도 의견으로 수익을 좀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7종목 정도 진단을 해드렸네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요, 팟빵이라든지 또 88TV에 가시면 회원 참여, 그 다음에 종목 진단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에 종목 진단을 올려주시면 전문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진단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팟빵 같은 데다가 종목 진단을 의뢰하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날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구나, 이 종목은 보유구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캐치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진단의 의미는 그런 쪽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과열되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냉각되었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항상 반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주 진단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쁜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진행자분 꼭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테마주 진단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때 돈 벌으셔가지고 소고기 사드시러 가셨나봐요. 네, 다음 주에 오시면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소고기.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